안녕하세요. 직업을 찾아주는 남자 사주파랑 김파랑입니다. 네, 오늘 살펴볼 사주는 이제 신의 일주 남명이 되겠습니다. 이제 신의 일주 남명이 되겠는데요. 이제 사주를 그냥 딱 봤을 때는 무엇이다? 금수가 많은 것처럼 이제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천간과 지지가 어떤 이제 일간과 이제 월간 그리고 이제 여기 다 이제 지지는 전부 지금 이제 이렇게 금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금수로 이루어진 경우라 한다면 무엇이다? 기본적으로 좀 음기가 많을 수 있다. 음기가 좀 이제 많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이제 왜 이제 이게 음기가 여기 이제 밑에 이제 지지랑 천간이 통했을 때 투간이랑 통근작용에 대해서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자주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은 무엇이다? 이제 천간과 지지가 이제 동일한 오행이거나 혹은 생해준 오행이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이럴 때는 이제 굉장히 큰 가중치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이제 음기가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천간에 이제 변수가 한 가지 있다면 이제 무게화가 이제 이렇게 천간 합이 하나 있습니다. 천간 합이 하나 있는데 사실 일간 신금보다는 이제 월간 개수가 사실 여기 봤을 때는 좀 더 높은 가중치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간 신금의 경우는 이제 이게 이제 6월생인 신금이니까 이제 유월지에서만 가중치를 받겠는데 개수 월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시지, 일지, 뭐 연지뿐만 아니라 심지어 월지에 의해서도 무엇이다? 금생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무게화해서 이제 화로 변해버린 이제 월간의 힘이 이제 이렇게 높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얼핏 봤을 때는 이제 금수가 많은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화가 많을 수도 있겠다. 화가 많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합충을 잘 봐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름오행까지 덧붙였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예상대로 이제 화관성입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금비겁의 세도 이제 뭐 이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사실 나쁘지는 않은데 금비겁의 세보다는 이제 화관성의 힘이 이제 더욱더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관극비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관극비라는 것은 무엇인가? 비겁이라는 것은 이제 내 뜻대로 내 주체성 가지고 살고 싶은 마음을 뜻하고요. 관성이라는 것은 나의 어떤 의지나 뭐 어떤 그런 것들, 뭐 마음을 이제 좀 내려놓고 뭐 타인이나 어떤 집단 조직 뭐 이런 쪽에 이제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 쪽이 좀 더 강한 쪽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차원에서 무엇이다? 이분 같은 경우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뭐 주체성인 독립심, 그런 의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없는 사람은 아닌데 그것보다는 나라와 사회, 국가 뭐 이런 어떤 좀 집단주의적인 사고 방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내가 좀 더 그런 쪽에 좀 더 뭐 자기가 몸담고 있는 어떤 조직에 좀 더 열심히 봉사하고 싶다, 헌신하고 싶다, 뭐 이런 쪽의 마음이 좀 더 강한 타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관극비 사주가 보통 뭐 공무원 사주, 뭐 나라와 국민이죠. 뭐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이제 봉사하는 뭐 그런 서비스 정신이 필요한다든가, 혹은 뭐 여러 가지 그 외에도 이제 큰 조직에 소속된 뭐 여러 가지 뭐 형태가 있을 수가 있겠죠. 뭐가 됐든 간에 이분 같은 경우는 직장인을 사주로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여기에 이제 지금 이제 인성이 솔직히 좀 부족합니다만 관인상생과 더불어서 이제 비겁까지 이어질 때 그럴 경우에 이제 명예랑 어떤 승진까지도 충분히 이어져서 자기 자신이 충분히 이제 그 자리에서 우뚝 설 수 있는 타입이 될 수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분 같은 경우는 평간과 정관이 둘 다 높습니다. 둘 다 높기 때문에 사실 조직 생활에는 거의 좀 최적화된 타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갑작스럽게 승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혹은 연구서열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승진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지위와 직책이 주어지든지 매우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타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직 생활에 특화되어 온 타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공공기관, 실제로 이제 교도관입니다. 교도관 사주인데요. 공공기관이라든가 뭐 혹은 큰 대기업이라든가 좀 약간 폐쇄적인 조직과 좀 인연이 있을 겁니다. 개방적인 조직보다는 위계 질서가 굉장히 강한 폐쇄적인 조직, 좀 보수적인 조직에 이제 몸담는 것이 이분에게는 좀 더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관이 높잖아요. 기본적으로 관성이 높다 보니까 이제 안정적인 어떤 근무 환경을 선호하게 됩니다. 안정적인 근무 환경이라는 것은 변화가 크게 없습니다. 변화가 크게 없고 이제 주어진 일만 이제 충실하게 그리고 관리하면서 이제 약간 일상적이고 굉장히 루틴한 그런 쪽이죠. 반복적이고 어떤 정형화된 어떤 그런 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이분에게는 괜찮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몸을 쓰는 활동 그리고 어떤 사람을 다루는 활동 그런 것들 영마도와도 모두 다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도 모두 다 그렇게 갖고 이제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윤성적으로 봤을 때는요, 목욕이랑 걸록 두 개가 좀 이제 높은 모습으로 나타나죠. 목욕이라는 것은 사람과 좀 사귀는 능력, 사교력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걸록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어떤 주체적으로 뭔가 의지를 가지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실행력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청년 기운이 이제 높습니다. 청년 기운이 높다는 것은 좀 젊은 사람들과 좀 인연이 있겠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다루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이제 그런 고객이라든가 그런 관리 대상자들 있죠. 그런 사람들과 좀 인연이 높기 때문에 대학생, 청년이죠. 청소년이 아니라 미성년자 아니고요. 대학생이라든가 사회초년생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다루는 업무는 참 좋겠다. 실제로 이제 교도관으로서 굉장히 좀 만족스럽게 오래도록 근무를 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굉장히 좀 잘된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봤을 때 이렇게 이제 관극비 사주로 이제 이렇게 특징 지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라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용신을 이제 또 이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용신 같은 경우는요, 이제 업부랑 조가 좀 이제 어쨌든 이제 좀 균형이 좀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엄청나게 쏠린 건 아닙니다만 좀 편차가 큰 타입이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업부 용신과 조 용신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제 화 관성이 강하죠. 화 관성이 강하니까 기본적으로는 양기가 강한 타입입니다. 양기가 강한 타입이니까 당연히 음기가 조용신 관점을 봤을 때는 음기가 용신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신강신야의 관점을 봤을 때는 당연히 신약하죠. 관성이 강하니까요. 그러니까 신강한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인성과 비겁이 이제 억부용신이 되겠는데요. 조용신과 억부용신이 모두 이제 이렇게 그렇게 됐을 때 모두 이제 그렇게 겹쳐지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금비겁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제 금비겁이 기본적으로는 무엇이다? 업부용신과 조용신에 따라서 그렇게 훌륭하게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좀 어떻게 보면 가장 좀 필요한 그런 이제 오행식성이 이제 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일단 토인성은 이제 업부용신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식상은 조용신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또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뭐가 됐든 다 좋습니다. 토인성이 됐든 수식상이 됐든 특히 토인성 같은 경우는 통관용신으로서도 이제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토금 쪽을 이제 좀 주된 용신을 삼는 것이 좋다라고 이제 판단이 듭니다. 어쨌든 화가 용신이 될 수는 없어요. 화가 제일 기운이 많으니까요.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약간 청년기에 이분 같은 경우 이제 대형 그래프를 봤을 때는요, 좀 청년기 이제 20대 한창 나이에 좀 큰 어떤 이제 이런 이제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이때 약간 좀 변화가 좀 심하죠. 신경 변화도 굉장히 크게 슈팅하는 타입. 물론 이제 이후로는 쭉 이제 이게 평탄하게 유지가 됩니다. 마음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일관적인 삶을 라이프 스타일을 이제 영위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20대에 좀 방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20대에 이제 방황을 하면서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이거 되게 좀 여러 가지 좀 차원에서 방황을 할 수가 있는 마음의 변화가 많은 시기가 이제 바로 이제 이 변곡점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그렇게 해서 20대 때 방황을 끝내고 30대부터 본격적으로 크게 올라가면서 어떤 자기 자신의 한 분야를 깊이 있게 파고들고 그렇게 해서 커리어를 쌓아 나가면서 말년까지 쭉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안정적이고 일관적인 마음으로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대응 구조를 지니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역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무엇이다? 이분 같은 경우 이제 금비겁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금비겁, 그러니까 금은 서쪽이죠.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 무조건 서쪽으로 가야 되고요. 대신에 화 관성은 절대 용신이 될 수가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남쪽은 무조건 피하셔야 되는 겁니다. 남쪽은 무조건 피하셔야 되고요. 이왕이면 서북 쪽이 조금 더 낫기는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서북쪽이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러니까 동쪽이나 북쪽도 뭐 어디나 뭐 크게 뭐 상관은 없는데 이거는 무조건 남쪽은 피하고 서쪽으로 이제 이렇게 가시는 게 좋겠더라. 물론 이제 이때 48세까지 인생 전반기 때 얘기고요. 자리를 잡고 나서는 분 같은 경우 이제 그때는 이제 동북쪽에서 좀 정착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인생 전반기랑 후반기에 따라서 이제 머문 지역이 좀 달라지는 타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서쪽에서 처음에 한 전반기에는 계속 열심히 뭔가를 하다가 이제 이후에 중년기 이후 이제 후반 인생을 살 때는 동북 쪽에서 그렇게 계속 펼쳐나가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결과적으로 무엇이다? 우리는 이렇게 합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반전이 되는 경우를 봤습니다. 합이라는 것을 그래서 반드시 봐야 되는 거예요. 합을 보지 않고는 어떤 되게 해석이 되게 이상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화합이 많으면서 관극비가 되어버린 사주, 자, 관성의 비겁극한 사주가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고 활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